주민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에서는 여기서는 아이스 브레이킹을 모형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이런 참가표를 다 이렇게 목에 걸고 계신데요. 그 참가표 뒤에 조그마한 깃발을 3개를 넣었습니다. 다 색깔이 틀리고요. 그래서 우선 파란색 깃발을 꺼내서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 꽂아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빨간색 깃발을 꺼내서 가장 좋아하는 곳에 꽂아 주십시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는 다른 색 깃발을 꺼내서 이 지역에서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공간을 꽂아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한 장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뭐 몇 개를 달라라는 분도 계셨고요. 이런 아이스 브레이킹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카드라든지 픽토그램, 이디오그램을 써서 지역 재생의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했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워크숍을 하고 나서 느낀 거는 한국은 굳이 이런 카드가 필요 없겠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워크숍을 진행할 때는 너무나 말씀을 안 하시고 주저하셔서 이런 카드를 많이 썼는데요. 한국 분들은 너무나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말을 작게 할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말을 중간에 끊을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것이 앞으로는 필요하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 다음은 공공예술 프로젝트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일본의 사례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1990년대 중반에 일본 관서지방 오사카라든지 고베 지역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많은 주택들이 파괴가 되었었습니다. 이 사례는 그렇게 집을 잃은 사람들이 새롭게 주거하기 위해서 바다 근처에 새로운 공동주택을 만든 사례입니다. 이 주택을 기획을 하면서 물론 저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만 지진의 피해를 입고 주택 그리고 가족을 잃은 슬픈 기억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새로운 주거지에 들어와서 빨리 적응하고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생각했던 것이 계획 과정에서의 주민 참여 워크숍 그리고 생활 속의 예술이었습니다. 주택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분들, 설계자들, 행정 담당자 그리고 예술가 집단이 함께 모여서 수차례 워크숍과 이벤트를 개최했습니다. 여기 왼쪽에 메뉴에 보시면은 뭔가 엉덩이로 이렇게 틀을 짜고 있는데요. 저 사진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 워크숍에서는 물론 주택의 평면이라든지 단지의 공공공간에 대한 논의도 했었고요. 한편으로는 예술이라는 것이 결코 먼 게 아니고 생활 속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했다고 합니다. 조성된 단지 내에는 여러 예술 작품들이 설치가 되었는데요. 저기 밑에 보시는 사진은 주민들이 공동으로 가꿀 수 있는 공동 텃밭입니다. 왜 이것을 만들었냐면 그전에는 조금 후미진 곳에 자기의 단독주택을 갖고 있는 노인분들이 많으셨고요. 그분들은 자기 집 앞의 공간을 텃밭으로 많이 가꾸셨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자기 집을 잃고 여기에 모여 살기 때문에 그러한 텃밭을 가꾸는 것을 계속 하실 수 있도록 단지에서 가장 중간에 모두가 모일 수 있는 곳에 커뮤니티 텃밭을 만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번호들이 이 단지 안에 설치된 예술 작품들이고요. 이 중에는 예술가들이 직접 만든 것도 있고 주민들의 손을 거쳐서 만들어진 것들도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의자는 뭔지 이제 대충 아실 겁니다. 처음에 주민들이 엉덩이로 틀을 짰던 그걸 갖고 의자를 만든 것이고요. 각 엉덩이의 주인공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자기 이름 적힌 의자에 앉으면 무진장 편할 것 같긴 하고요. 엉덩이 모양하고 딱 맞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3장 정도 사진을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유명한 사례이고요. 많이 아실 겁니다. 무주의 안성면이라는 곳에 있는 목욕탕이 있는 면사무소입니다. 이 건물은 건축가 정규용 씨가 설계를 한 것인데요. 정규용 씨가 면사무소를 설계를 하면서 지역의 어르신들한테 여쭤봤답니다. 면사무소를 짓는데 뭐가 가장 필요하십니까? 그랬더니 주민들께서 면사무소는 뭐하러 짓냐? 목욕탕이나 만들어 달라 하셨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새마을운동 말씀을 하셨었는데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부엌을 전부 입식 공간으로 만들었고요. 그러면서 물을 끼얹을 만한 공간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70, 80대 노인분들이 돈을 대가지고 봉고차를 대절해서
대전까지 가서 목욕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목욕탕이 있는 면사무소입니다. 이 사진도 무주의 사례이고요. 똑같이 건축가 정규영 씨가 설계한 것입니다. 공설 운동장입니다. 정규영 씨는 무주 군수가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줘서 무주에서 여러 가지 공공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고요. 여담입니다만 그 군수는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수가 자기가 군수가 되고 나서 공설 운동장에서 여러 행사를 하는데 주민들이 아무도 안 온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찾아가서 물어봤답니다. 내가 행사를 하는데 왜 당신들이 오질 않냐 그랬더니 당신은 그늘 밑에서 얘기를 하고 우리는 땡볕에서 들어야 되는데 뭐하러 가겠냐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군수가 240그루 정도의 등나무를 만들었고요. 건축가 정경훈 씨는 그 등나무가 주민들에게 그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러한 프레임을 만들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등나무 운동장이 만들어진 것이죠. 이 사례들은 매우 드문 사례로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바람을 듣고 그것을 실현시키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고요. 우선 생각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겠죠. 참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행정 그리고 주민이 서로에 대한 불신부터 없애는 것이 스타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파워포인트입니다. 이 사진은 일본의 어느 지역의 청사, 관청, 구청사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청사를 설계하기 위한 건축가를 주민 참여를 통해서 선정한 사진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공건축물의 설계자를 선정할 때는 최종적인 심사 결과만이 일반에게 공개가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1차 심사에서 뽑힌 6명의 건축가가 지역 주민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 대표가 같이 참여하는 6명의 심사위원이 주민들 앞에서 각각의 프레젠테이션을 한 건축가에게 아주 첨예한 질문을 포함한 여러 가지 질의를 하게 되고요. 그 결과를 그 자리에서 바로 심사를 해서 최종 당선된 건축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최종 당선된 건축가에게 지역 주민 대표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당신이 설명에는 주민 참여 워크숍의 내용이 없는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뜻인가요? 라고 물었답니다. 그래서 그 건축가가 주민 워크숍을 통해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일부러 설명에 넣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다 만들어진 공간에 붙여질 이름을 시민에게 공모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주민 참여를 말하는 것은 이제 좀 그만했으면 하고요. 저는 의견 수렴이라는 용어 자체도 행정 중심의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합의와 설득이 대상이 아니고 협동의 파트너로서 행정과 주민, 그리고 건축가, 그리고 예술가가 함께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